주변국 전부가 이제 핵 잠수함을 갖게 될 겁니다. 일본도 더는 디젤만 고집할 수 없습니다. 전후 80년간 핵이라는 단어조차 조심하던 일본의 방위상이 방송에 나와 직접 던진 말입니다. 도대체 옆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피폭국 일본이 스스로 이 금기를 입에 올린 걸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22년간 봉인해뒀던 핵 추진 잠수함의 문을 마침내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극비리의 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보고가 올라간 날짜를 따서 362 사업이라 이름 붙은 핵 추진 잠수함 세척을 우리 손으로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진해 연구팀은 원자로 기본 설계까지 끝내며 실제로 배를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 극비 사업이 언론에 노출되고 맙니다. 핵 확산 논란이 불붙었고 사업단은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해체됐습니다. 다 그려놓은 설계도는 서랍 속에 봉인됐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봉인이 풀립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립니다. 우리의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그에 근거해 나는 한국이 낡고 둔한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자기 동맹국의 핵잠 건조에 스스로 열쇠를 건넨 겁니다. 이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호주까지 단 7나라뿐입니다. 한국은 그 8번째가 될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한국은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이름은 장보고엔 사업. 약 8,000톤급, 미국의 최신의 버지니아급에 맞먹는 체급의 잠수함을 3척에서 4척 건조하는 계획입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약 28조 9천억 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 짓기로 했고 여기서만 4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배가 공개된 건 아닙니다. 이제 막 개발 기본 계획이 발표된 단계이고 첫 배가 물에 뜨는 건 2030년대 중반입니다. 봉인은 풀렸지만 배는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하필 한국에 이 열쇠를 건넸을까요? 그냥 동맹이라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25년 10월 한국은 3,600톤급의 새 잠수함 장영실함을 물에 띄웠습니다. 이 배는 리튬 전지와 공기 불효 추진 체계를 함께 갖춰 3주 넘게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있고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10문이나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 원자력 추진만 얹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잠수함이라는 몸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줄 알았고 이제 그 몸에 심장만 바꿔다는 단계에 와 있던 겁니다. 미국이 승인을 내준 것도 결국 이 검증된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소식에 세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씩 그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승인을 내준 당사자인 만큼 반응은 우호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동맹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일입니다. 한국의 오랜 수건인 전자권 환수에까지 의미가 닿는다는 평가였죠. 물론 그는 냉정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이 자칫 다른 곳으로 쓰일 수 있다는 비확산의 우려였습니다. 해외의 한 전략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실력 자체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건조할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널리 평가됩니다. 미국의 반응을 지켜본 해외 네티즌들도 술렁였습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잠깐,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핵잠을 지어도 된다고 승인한 게 몇십 년 만이야. 그만큼 한국을 믿는다는 거잖아. 한 유럽 네티즌은 이제 세계에서 핵잠을 가진 나라가 8이 되는 건가? 그 8번째가 한국이라니 놀랍다. 며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콜드오픈에서 들려드린 그 말 기억하시나요? 일본의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한국의 핵잠 승인 직후 방송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엄중해졌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디젤 잠수함을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핵 추진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이죠.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서 전후 80년간 핵을 금기로 여겨온 일본이 한국의 한 걸음에 자극받아 스스로 그 금기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외신은 이 장면을 두고 전후 일본의 핵 금기에 균열이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옆 나라가 앞서가니까 우리도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는구나. 솔직히 조금 부럽다. 늘 앞서 있다고 여기던 이웃에게 처음으로 뒤처졌다는 감정을 내비친 셈이죠.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김정은은 한미의 핵잠 합의를 두고 우리의 안보와 해상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이며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북한은 자신들이 짓고 있다는 핵 추진 잠수함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미국이 한국에게 준핵 보유국으로 가는 청신호를 줬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반도의 바닷속에서 남과 북의 핵잠 경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 소식에 한 해외 네티즌은 북한이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이번 카드가 판을 흔들 만큼 셌다는 뜻. 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야말로 온 세계가 들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자기 코앞에서 벌어진 이 일에 가장 크게 반발할 나라는 중국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의 반응은 뜻밖에도 절제돼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측이 핵 확산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중국의 전문가들은 좀 더 날을 세웠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고 경고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보다 이익을 앞세운 위험한 선례. 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짚습니다. 발표가 워낙 기습적이었다는 점, 중국이 한국의 새 정부와의 관계를 관리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 한국의 핵잠이 무기용 고농축이 아닌 저농축 연료를 쓰고 자국에서 직접 짓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장 시끄러워야 할 나라가 가장 조용할 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실제로 이 대목을 두고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말이 오갔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은 부러워하고 북한은 길길이 날뛰는데 정작 중국만 조용하네. 이게 제일 소름 돋는다. 고 적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이 말을 아낀다는 건 그만큼 이번 일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승인은 났지만 진짜 줄다리기는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조선소에서 짓겠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실력을 갖춘 우리가 정작 핵심 잠수함을 남의 나라에서 짓고 그 기술을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국방장관은 연료만 확보되면 10년 안에 첫 핵잠을 지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잠수함의 심장인 핵연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반세기 가까이 한국의 손발을 묶어온 한미 원자력 협정을 어떻게 손볼지까지 풀어야 할 매듭이 아직 여럿 남아 있습니다. 승인이라는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정작 어디서 어떤 연료로 누구 손으로 지을 것이냐를 두고 동맹국 사이의 신경전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22년의 봉인은 풀렸지만 마지막 자물쇠들은 이제부터 하나씩 열어야 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22년 전 서랍 속에 봉인됐던 그 설계도가 마침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손도 써보지 못하고 해체됐던 그 꿈이 세계 8번째 핵잠 보유국이라는 자리를 눈앞에 두고 되살아난 겁니다. 일본이 금기를 다시 논하게 만들고 중국조차 말을 아끼게 만든 그 한 걸음을 우리는 앞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